지금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황금같이 귀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만 차분히 전해드리는 황금 정보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내용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죠? 추가납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납부 예외 기간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제도는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끝입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제도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안내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확인하고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기회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9세 11개월에 추가 납입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60세 생일이 지나버렸습니다. 결국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10년을 채워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59세이신 분들은 이미 시간이 촉박합니다. 58세, 57세라고 해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똑같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중간에 끊으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추가납입 제도에서 가장 큰 함정, 착각하기 쉬운 오해, 실제 실수 사례, 그리고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다룹니다. 끝까지 보시면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함정은 바로 60세 생일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연장도 안 되고 예외도 없습니다. 6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기회를 놓쳤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합니다. 10년이 안 되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냥 반환일시금만 받고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기간이 8년, 9년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추가 납입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 실업 크레딧 기간, 군복무 크레딧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돈을 내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60세가 지나면 이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10년을 채울 마지막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정이 가장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60세 넘어서도 할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60세가 기준선입니다. 그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걸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확인하고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문자도 안 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지, 크레딧 기간이 있는지, 지금 총 가입 기간이 몇 년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고 60세가 지나가면 그때는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추가납입 제도에서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도 기준 숫자를 모르면 또 다른 손해가 생깁니다.
추가 납입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숫자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가? 6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생일이 5월 15일이라면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일이 2월 20일이라면 2월 28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끝입니다. 다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숫자, 연금 받으려면 몇 년을 내야 하는가? 10년입니다. 10년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안 되면 연금은 못 받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낸 돈만 돌려받고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8년 냈다, 9년 냈다 하시는 분들이 추가 납입으로 10년을 채우시는 겁니다. 세 번째 숫자, 추가 납입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이게 좀 복잡합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추가 납입 금액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계산법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바로 직전 3개월 동안 내가 번 돈의 평균을 봅니다. 그 평균에서 9%를 냅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추가로 낼 건지 곱하면 총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월급이 평균 200만 원이었다면 200만 원에서 9%는 18만 원입니다. 이게 한 달에 내는 돈입니다. 만약 2년, 그러니까 24개월을 추가로 내려고 한다면요. 18만 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432만 원입니다. 이 돈을 한 번에 내거나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얼마 벌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10년 전에 월급 500만 원 받았어도 지금 신청 직전 3개월 평균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소득이 없으니까 최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저 금액은 37만 원입니다. 37만 원에서 9%면 33,300원입니다. 한 달에 33,300원씩 내는 겁니다. 금액은 적게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받는 연금도 적어집니다.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겁니다. 반대로 신청할 때 소득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야 할 돈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도 많아집니다.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추가 납입 금액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할 때 내 소득으로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신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 그만두고 나서 신청하면 돈은 적게 내도 되는데 나중에 받는 연금도 적습니다. 일하는 중에 신청하면 돈은 많이 내야 하는데 나중에 받는 연금은 많습니다. 이 3가지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60세 생일이 속한 달 마지막 날까지만 신청 가능. 둘째, 연금 받으려면 최소 10년 필요. 셋째, 추가 납입 금액은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소득으로 계산됨. 이 3가지가 추가 납입의 기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알아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착각 때문에 손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추가 납입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 60세 넘어서도 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60세 생일이 속한 달 마지막 날이 지나면 끝입니다. 61세 되어서 신청하러 가면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옛날 월급 기준으로 낸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월급 많이 받았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계산되겠지. 아닙니다.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옛날은 상관없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나서 신청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최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적습니다. 세 번째 착각, 추가 납입만 하면 무조건 10년 채울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납부 예외 기간, 실업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이 있는 기간만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8년 냈는데 납부 예외 기간이 1년밖에 없으면요. 1년치만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9년입니다. 10년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연금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착각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착각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실수들이 일어나는지 봐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3년 가을 경기도에 사는 박영수 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씨는 당시 59세 11개월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지만 중간중간 일을 쉰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녀 양육과 부모님 간병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이 박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10년이 안 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것, 그리고 추가 납입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그제야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궁금해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한 결과 가입 기간은 8년 6개월이었습니다. 10년에 1년 반이 부족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서둘러 추가 납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의 조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추가 납입은 6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이미 59세 11개월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급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가입 이력 확인서를 챙긴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방문 상담 예약을 권했고 가장 빠른 예약 가능 날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최근 추가 납입 문의가 많아 예약이 밀려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일주일 후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습니다. 상담 창구 직원은 박영수 씨의 생년월일을 확인한 후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생일은 지난달 22일이었고 따라서 지난달 말일까지 신청했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새로운 달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차이로 법정 신청 기한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예외 적용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라 예외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박영수 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국민연금공단을 나왔습니다. 8년 6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추가 납입으로 2년만 더 채웠다면 10년이 되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차이로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59세 11개월은 이미 위험한 시점입니다. 서류 준비, 상담 예약, 방문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됩니다. 6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은 절대적인 마감선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법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쉽게도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가입자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예약조차 원하는 날짜에 바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59세 초반, 가능하다면 58세나 57세부터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가입기간, 추가 납입 가능 기간, 신청 마감일을 사전에 파악해야 박영수 씨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지켜서 신청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또 다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초 서울에 거주하는 이정민 씨의 사례입니다. 이정민 씨는 당시 58세였습니다. 박영수 씨 사례를 통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정민 씨의 사례는 신청 시점의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정민 씨는 30년 넘게 중견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월급은 약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58세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앞으로의 노후 계획도 차근차근 세웠습니다. 이정민 씨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본인의 가입기간을 조회해보니 9년 3개월이었습니다. 10년에는 9개월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과거에 납부 예외 기간이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추가 납입하면 10년을 넉넉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정민 씨는 시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58세니까 60세까지 2년이나 남았습니다. 급할 것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6개월 정도 푹 쉬면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그리고 59세가 되던 해의 봄, 이정민 씨는 추가 납입 신청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이제 신청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직원이 이정민 씨의 가입 이력을 확인한 후 추가 납입 가능 기간을 알려주었습니다. 12개월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가입 기간이 10년 3개월이 되어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민 씨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추가 납입 예상 금액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지, 최근 3개월 동안 기준소득월액이 얼마인지 확인했습니다. 이정민 씨는 작년에 퇴직했고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로 계산을 한 후 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최저 수준인 37만 원으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월 납부액은 37만 원의 9%인 33,300원이었습니다. 12개월을 추가 납입하면 총 39만 9,600원이었습니다. 약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정민 씨는 처음에는 금액이 적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덧붙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추가 납입 금액이 적다는 것은 나중에 받는 연금액 증가폭도 작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37만 원 기준으로 12개월을 추가하면 월 연금액이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정민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만약 퇴직하기 전에 추가 납입을 신청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기준소득월액은 약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납부액은 400만 원의 9%인 36만 원이었습니다. 12개월이면 총 43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보다 10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훨씬 많아졌을 것입니다. 월 연금액이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정민 씨는 상담실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지금 40만 원을 내고 10년을 채워서 연금을 받을 자격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연금액은 월 23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약 퇴직 전에 신청했다면 432만 원을 냈겠지만 월 연금액은 2030만 원 정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물론 당장 내야 하는 돈의 차이는 큽니다. 40만 원과 432만 원은 10배 이상 차이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평생 받는 돈입니다. 월 23만 원 증가와 월 2030만 원 증가는 10년, 20년 받다 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이정민 씨는 결국 40만 원을 내고 추가 납입을 진행했습니다.
10년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퇴직 후에 신청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퇴직 전에 신청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추가 납입은 시간만 맞춰서 신청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청하는 시점에 소득 수준이 추가 납입 금액과 연금액 증가폭을 결정합니다.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 신청하면 소득이 없어서 최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납부 금액은 적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 증가폭도 적습니다. 재직 중에 신청하면 납부 금액은 많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 증가폭도 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당장 목돈이 부담스러우면 퇴직 후에 최저 금액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소득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가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정민 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퇴직 전에 미리 추가 납입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재직 중일 때 신청할지 퇴직 후에 신청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실수 사례를 봤습니다. 박영수 씨는 시간을 놓쳐서 신청 자체를 못했습니다. 이정민 씨는 시간은 지켰지만 신청 시점에 소득 때문에 연금 증가폭이 적었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추가 납입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납입의 함정과 실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나이와 60세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본인이 지금 몇 살인지, 60세 생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6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26년 3월 15일이라면 2026년 3월 31일이 마감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날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십시오. 1년 이상 남았다면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3개월 이하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회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로 들어가면 가입기간이 나옵니다. 몇 년 몇 개월 납부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추가 납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연금 수급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추가 납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8년, 9년처럼 10년에 가까운 경우라면 추가 납입으로 채울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본인의 납부 예외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화면에서 납부 예외 기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란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입니다. 실업, 휴직, 육아, 간병 등의 이유로 납부 예외 신청을 했던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이 있어야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이 전혀 없다면 추가 납입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 예외 기간이 있다면 몇 개월인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실업 크레딧 적용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실업 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이 실업 크레딧으로 인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실업 크레딧 기간도 추가 납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돈을 내고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군복무 크레딧 적용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군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이 크레딧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미 가입기간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 기간도 추가납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군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6번째, 추가납입 가능한 총 개월 수를 계산하십시오. 납부 예외 기간, 실업 크레딧 기간,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모두 합산하십시오. 이 합산 개월 수가 본인이 추가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 예외 18개월, 실업 크레딧 6개월이 있다면 총 24개월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기간이 8년이고 24개월을 추가하면 10년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기간이 8년이고 추가 가능한 기간이 12개월 뿐이라면 추가해도 9년밖에 안 됩니다. 이 경우 추가납입만으로는 10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산해 보십시오. 7번째, 신청 직전 3개월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십시오.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급을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월급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인 37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이 금액에 따라 추가납입 금액과 향후 연금액 증가폭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신청할지 퇴직 후에 신청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8번째, 추가납입 예상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기준소득월액의 9%를 곱하고 추가납입할 개월 수를 곱하면 총 납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일시납으로 낼지 분할납으로 낼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할납은 최대 60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선택하십시오. 9번째, 추가납입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모든 계산이 끝났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해서 상담받으십시오. 본인이 추가납입 대상인지, 몇 개월 추가 가능한지,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어렵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상담받으십시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십시오. 이 9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필요한지, 가능한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하나씩 체크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청을 진행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납입과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실행 단계와 함께 봐야 할 제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최동훈 씨의 사례입니다. 최동훈 씨는 당시 58세였습니다. 박영수 씨처럼 시간을 놓친 것도 아니고 이정민 씨처럼 소득 타이밍을 놓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동훈 씨의 실수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바로 추가납입 가능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최동훈 씨는 자영업자였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돼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연금을 내기가 버거워졌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였습니다. 그 후 다시 사업이 안정되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했습니다. 50대 중반까지 계속 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식당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57세 때였습니다. 이후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58세가 되던 해 최동훈 씨는 우연히 지역 복지관에서 국민연금 상담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상담사가 최동훈 씨의 가입기간을 조회해보니 8년 9개월이었습니다. 10년에 1년 3개월이 부족했습니다.
상담사는 추가 납입 제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돈을 내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동훈 씨는 기뻤습니다. 최동훈 씨는 집에 돌아온 후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추가 납입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최동훈 씨의 가입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3년이 맞지만 그중 추가 납입 가능한 기간은 8개월 뿐이라고 했습니다. 최동훈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이 3년인데 왜 8개월만 추가 납입할 수 있다는 건지 물었습니다. 상담원이 설명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 중에서도 추가 납입이 가능한 기간과 불가능한 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동훈 씨의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했던 3년 중 일부 기간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추가 납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일부 기간은 추가 납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판정은 복잡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최동훈 씨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은 8개월 뿐이었습니다. 10년에는 9개월이 부족합니다. 최동훈 씨는 당황했습니다. 추가 납입만으로는 10년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상담원은 이미 계속 가입을 안내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납입으로 9년 9개월을 만들고 60세 이후 이미 계속 가입으로 7개월을 더 채우면 10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최동훈 씨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추가 납입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8개월분 추가 납입 비용을 계산해 보니 약 2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10년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추가 납입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동훈 씨는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만약 복지관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추가 납입 제도를 아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알았다고 해도 납부 예외 3년이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59세가 되어서 신청하러 갔는데 그때 가서야 8개월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다면 큰 낭패였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임의 계속 가입도 미리 알아두지 않았다면 60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행히 58세에 미리 알게 되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 기간 전부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예외 기간 중에서도 추가 납입 가능 여부는 당시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납부 예외 기간과 실제 추가 납입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납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의 정확한 추가 납입 가능 개월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앱으로 조회되는 납부 예외 기간을 보고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야 정확한 개월 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만으로 10년을 채울 수 없다면 대안을 미리 찾아야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 임의 가입 같은 다른 제도를 활용해서 부족한 기간을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동훈 씨는 58세에 미리 확인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59세 후반에 확인했다면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추가 납입은 내가 생각하는 기간이 아니라 실제 인정되는 기간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예상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실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박영수 씨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정민 씨는 신청 시점에 소득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최동훈 씨는 추가 납입 가능 기간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 3가지 실수는 모두 미리 확인하고 계획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추가 납입은 미리 알아보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59세가 되어서 60세가 가까워져서 알아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최종 정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함정, 착각, 실수 사례, 체크리스트, 실행 단계까지 모두 다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고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 핵심 3가지. 첫 번째 핵심은 시간입니다. 추가납입은 6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는 절대적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며칠 차이로 평생 연금을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의 사례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59세 11개월은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상담 예약, 방문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59세 초반, 가능하면 58세나 57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소득입니다. 추가납입 금액은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기준 소득월액으로 계산됩니다. 과거의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에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이정민 씨의 사례처럼 퇴직 후에 신청하면 소득이 없어서 최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납부 금액은 적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 증가 폭도 적습니다. 재직 중에 신청하면 납부 금액은 많지만 연금 증가 폭도 큽니다.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청 시점에 소득이 추가납입의 효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정확한 확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납부 예외 기간과 실제 추가납입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동훈 씨의 사례처럼 납부 예외 3년이 있어도 실제로는 8개월만 추가납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득 상황, 납부 예외 사유, 크레딧 적용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이나 앱으로 조회한 정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상담받아야 정확한 개월 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납입만으로 10년을 채울 수 없다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같은 다른 제도를 활용해서 부족한 기간을 채울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시간, 소득, 정확한 확인.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불리한 이유. 추가납입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60세라는 마감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오늘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도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한 달 후에 하자고 미루면 그 한 달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59세 후반이 되면 이미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급하게 서둘러야 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추가납입을 놓치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60세가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0년을 채울 마지막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평생 매달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8년, 9년 동안 성실히 낸 국민연금이 반환일시금으로만 돌아옵니다. 연금으로 받았다면 20년, 30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었던 돈입니다. 하지만 10년을 못 채우면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안 하면 불리한 이유입니다. 손해 금액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금은 평생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일찍 확인하고 조금 일찍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행동 2가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스마트폰이 있다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지금 다운로드 하십시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십시오.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로 들어가서 가입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몇 년 몇 개월인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스마트폰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십시오. 컴퓨터로도 똑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십시오. 상담원이 본인 확인 후 가입기간을 알려줍니다. 이 확인 작업은 5분이면 끝납니다. 오늘 당장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가입기간을 확인한 후 10년이 넘는다면 추가 납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미만이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납부 예외 기간과 크레딧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납부 이력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지, 실업 크레딧이나 군복무 크레딧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기간들이 추가 납입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콜센터로 전화해서 추가 납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상담원이 본인의 이력을 정확히 확인해서 추가 납입 가능 개월 수를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이 본인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추가 납입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60세가 되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행동을 하십시오. 가입기간 확인, 납부 예외 기간 확인. 이것만 해도 오늘 이 영상을 본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음에 써먹을 판단 기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나 비슷한 연금 제도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어떤 제도든 어떤 혜택이든 신청 기한이 있으면 그것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조건을 충족해도 소용없습니다. 추가 납입이 그랬습니다. 60세 생일이 속한 달 마지막 날이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조건이 완벽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달이 생깁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시점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복지제도, 연금제도, 지원제도는 신청주의입니다. 국가나 공단에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를 접하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건, 금액, 혜택을 따지십시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기한을 놓치면 조건과 혜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추가 납입 제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신청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라.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 앞으로 다른 제도를 볼 때도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내용을 혼자만 아시지 마십시오. 주변에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십시오.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 지인들에게 공유하십시오. 추가 납입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아도 60세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행동하십시오. 영상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상담받고 신청해야 비로소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시간이 전부입니다.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댓글에 궁금하신 부분을 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